1번이고 레벨 2라서 심화 문제 풀이하는 거고 내신 기출문제하고 수능 기출문제 중에 1점짜리까지 수록되어 있는 거. 난이도는 당연히 높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배운 지 오래돼서 어떤 내용 있는지는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속도도 조금 빠를 거예요.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레벨 1에서 1주차와 2주차에서 했던 내용을 한꺼번에 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까지. 자, 근데 그 전에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 우리 물체의 운동.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움직이면 운동합니다. 그 운동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아이들은 정지된 물체고, 기억해내.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아이들을 운동하는 물체라고 한다. 자, 그 중에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한다. 이제 은규야, 차이가 뭐야? 빠르기랑 방향. 운동하는 물체만 운동 상태라고 하는 빠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별돼. 기억나지?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한국말로 쓰면 되는데 이 방향을 계산할 때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한다. 앞으로는 방향도 계산한다. 더군다나 실전에서는 방향 계산 훨씬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물체 빠르기 표현 기억나죠? 움직이는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그 빠르기요.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 값으로 나타낸다.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다. 그렇다면 그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하기 위한 위치 변화량을 나는 두 가지로 표현할 거야. 그 중에서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얼마나 갔어. 이거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방향 신경 안 써. 그거 방향 신경 써? 방향 신경 쓰지 않고 너 얼마만큼 갔니? 이거 뭐야? 이동거리. 이런 식. 이동거리야.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 얼마야? 14m야. 이렇게 표현했지. 근데 방향을 신경 쓴 물체의 위치 변화량 뭐라고 했다? 변이. 이게 변이야. 그래서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실제로 변이 방향이니까 얘는 앞쪽 방향으로. 그래서 자,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가 변이의 크기이기 때문에 6m예요. 이렇게 표현하겠다 라고 했지. 그래서 위치 변화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빠르기였다. 그중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 받아 쓰지 말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 이거 속력. 중학교 3학년 내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방향 없는 이동거리가 14m고 그걸 2초 동안 갔기 때문에 속력은 7m/초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치? 자, 근데 이 새끼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자,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있더라? 이거 뭐라 그랬다? 이거 속도라 그랬다. 그 중에서 변이는요, 앞쪽 방향으로 6m고요. 그걸 걸린 시간 2초로 나누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방향은 방향끼리, 크기는 크기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나누기 때문에 속도는 반드시 변이 방향 그대로 따라간다. 기억나지? 앞쪽 방향으로 3이야 라고 얘기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속력과 속도를 계산했는데 너네가 보는 것처럼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커. 안녕하냐? 넌 전화도 안 받아? 아니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씨. 그거 같은 일이었어.
박시연 누가 지각하라 그랬어? 가방이랑 옷장. 잘한다. 자 빨리 앉아. 은혜 오늘부터 시험 가서 뒤지게 맞는 거 보면 뭐 나하고 할 게 없잖아. 자 칠판에 뭐 설명하고 있었는지 알겠지? 자 오명아 이제 이게 지원아 왜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커? 여기서부터 침묵이면 문제가 있죠. 예지야 왜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니? 같을 순 없니? 뭐야? 벙어리들이야? 승준 왜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죠? 그 속력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리가 속도는 원점에서 변하는 거리예요. 근데 아니 그래도 다르죠. 속력과 속도가 같을 순 없어?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왜 크냐고. 같을 수도 있는데 아니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했나 보죠. 무슨 말이야? 잘한다. 완전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 이거 맞잖아. 예지야 네 생각 얘기해. 그렇지. 자기 생각이 맞는데 왜 표현을 못해?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문제인 거 알죠?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큰 이유는 딱 하나죠. 얘는 가다가 뭐 했기 때문에 방향 전환했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맞아. 방향을 안 바꿨으면 크기 차이가 생길 수가 없어. 방향을 바꿨다는 증거야. 알겠죠?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너네 맨 처음에 물리 레벨 1에서 저하고 만났을 때요. 맨 처음에 이동거리와 변이가 뭐가 다른지 배웠죠. 그 중에서 변이는 방향 갖는 벡터 값이다. 그래서 변이로 계산한 속도도 방향 갖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 정확하게 표현해야만 맞는 표현이고 방향이 없는 속력에 비해 속도의 크기가 작을 땐 방향 전환했기 때문이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요. 어떤 애가 10m 앞으로 가는데 2초 걸렸다고 쳐. 얘는요. 이동거리도 10m고 변이도 앞쪽 방향으로 10m로 크기가 같습니다. 방향 안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속력도 5m/초고 속도도 앞쪽 방향으로 5로 크기만 비교했을 때 크기 정확하게 같은 이유 방향 안 바꿨다는 얘기다. 맞습니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변이하고 이동거리 내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고 속력과 속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속도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과 속도의 크기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 달라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면 당연히 앞쪽 방향으로 3이겠지만 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 방향 떼고 크기만 표현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3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알겠어? 똥을 좀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이제 기억해야죠.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안 변하는 운동이 있다. 두 번째 변하는 운동이 있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라고 했을 때 뭘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 뭘 봐야 되지? 뭘 봐야 되지? 뭘 봐야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판단하는 거지? 물질을 봐야죠. 물체 뭘 보는 거니? 야 모양 봐? 관상. 물체가 운동하는데 모양이 네모였다 동그라미 됐어요. 이거 보는 거야? 관상은 상태 보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 바뀌는지? 아니죠. 변이. 우리는 물체의 운동에서 봐야 되는 판단 기준 뭐라 그랬어요? 빠밤 정신 안 차리시네. 우리가 물체의 운동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빠밤이라고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면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 한 거다. 이거잖아.
보고 봐야죠. 물체 운동에서 물리에서 보는 건 빠방 운동 상태밖에 안 본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뭐라 그랬다? 등속 직선. 그렇죠. 빠르기 안 바뀌니까 등속이고요. 방향 안 바뀌니까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뭐라고 표현한다? 등. 아 등가서. 아이씨 개놈의 새끼들. 등속은 계속 일정하게 증가.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거 뭐라 그런다고? 등. 직선. 또 운동. 시- 와 너네 미치겠다 진짜. 레벨 1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시야 실화냐? 실화냐 진짜. 당연히 중요한 충격적이야. 와 이것도 나이 처먹어 중3이라는 새끼들이 하는 짓이 이렇다.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이걸 내 동생 못 알아듣게 멋지게 표현한 단어잖아. 근데 너도 못 알아들어. 아 저희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배웠어 이 배웠잖아, 새끼야. 중3에서는 원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 학교로 가 그러면 학원 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떨어진다. 등속도 운동. 맞아. 자 그럼 꼬매야 변하는 운동이요. 빠르기든 방향이든 둘 중에 뭐라도 하나라도 바뀌면 우리 그거 변하는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빠르기만 바뀌어도 변하는 운동이에요. 됐어.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에 뭐 있었니? 얘기해 이제. 증가속도.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 뭐 있어? 수직 낙하. 수직 낙하. 잘못 자, 뭐 있어? 자유 낙하 운동. 하나 더. 영직 상반. 네. 오. 영지 영화 상반 운동 운동. 보통의 차이. 그래서 이렇게. 요거 두 개가요.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었어. 자, 그런가 하면 꼬맹아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존재해. 등속 운동. 그렇죠. 주의. 학교 때. 아이고. 맞아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쓰는 용어죠. 네. 근데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어요. 이거 무슨 운동? 대표적인 진짜 예. 운동. 진자 운동. 하나 더 있어. 등속 운동인데 가속도가 무슨 거 있냐. 시우의 달리기. 기억이 안 나네. 하나 더 있어. 꼬맹아 빠르기와 방향 다 바뀌어요. 거의 다 바뀌잖아. 진자 운동하고 재민아! 나 진짜 운동이니까 너가 해라. 나 같은 거 하고 생각이 안 나. 홈을 써. 아. 다 같은 소리라고 하지. 이 5개 용어는 기억해도 오라 그랬지. 고등학교 내내 불러지는 이름들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기만 바뀌던 방향만 바뀌던 한꺼번에 다 바뀌던 어쨌든 운동 상태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변하는 운동인데 이걸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한다?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 근데 방향만 바뀌는데 왜 가속도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가속도야. 가속도 할까봐 아니야? 몰라. 그냥 가속도 보면. 속도는 일단 변하잖아. 방향이 바뀌면 여기서 여기인데. 아니 뭔 소리야? 빠르게 안 변한다고 얘는 등속 운동. 네, 빠르기는 안 방향이 바뀌지만 바뀌죠. 방향이 바뀌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아 해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 어.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이게 되는 거구나. 아 여기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야, 아가들 있다. 하자. 자, 그래서 변하는 운동과 안 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다. 기억나겠죠?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꼬맹아 변화가 일정하게 변해. 그거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변화가요 2, 5, 7, 3 이런 식으로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그냥 가속도 운동. 알겠습니까? 등가속도 운동도 있지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그냥 가속도 운동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 등속도 운동, 뭔가가 바뀌는 운동, 가속도 운동, 그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맞죠?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죠. 네. 자,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면지 줬죠. 자,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에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려 빨리. 지나간다. 여기서 걸리면 죽는다네. 시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그래프. 자, 숨어 있는 거 찾아야죠. 기울기, 면적. 맞아요. 기울기하고 면적이 무슨 말인지 쓰셔야죠. 써는 있어. 어디가? 브이스톱 여기다 넣어야 되고. 거기서 적어야죠. A가 그치. 위치. 위치. 시간 위치. 맞아요. 이게 시간. 한국말로 써줘요? 상관없어요. 아 이게 속도. V가 시간도 무슨 오케이. 이게 응? 이게 뭐가? 맞아. 근데 요 모양의 때는 어디가? 응? 등가 속도, 1초의 속도가 일정한 여기 위치 있잖아. 왜 S로 와서 거리로 써? 아. 그 이동 거리. 저기 막 찍고 있어요. 코카콜라 오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억이 다 없어. 맞아. 맞아. 알아. 장난치야. 쓰는 거인데 지금. S로 쓰라고.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지. 나 거리라고 쓸 거야. 아 여기 거리라고. 미치겠다 지금. 1초 지나면 면적 1분에 2초 지나면 4분 일정한 곳에서 이렇게 되지. 와, 이 화장색도 내가 그냥 이렇게 가르쳤구나. 네. 허수판. 이거랑 뭐야? 허수판. 원래? 지금. 이상. 이건 기울기 의미가 없어요? 뭐요? T분의 S로 뭐야? TT. TT 갑자기. 이건 면적이 의미가 지금 똑같아. ST. ST. 스트라이크. 맞아. 어제 불 127초 줬잖아. 이거 기울기. 시간분의 위치분의 최종수가 220점이야. 최종수가 스물잖아요. 20점하고 연속하면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지금. 뭐하는 스트라이크? 일단 우리 지금.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 배우는 거. 멀리 사는 그럼 거 또 290. 어. 이렇게 속력도 속도. 이 기울기가 속력도 속도죠. ST. 이거 기울기 쓰시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걸 몰라서 못 쏘는 거예요. V 아닐까요? V? 역시 가면 돼. 다음 가면 돼. 신기하네. 가보다 신기하네. 나쁘네. 아 맞아? 오케이. 와, 우리 아들. 완벽하다 이거. 이게 VT가
기본은 흔들리지 말자. 어떤 그래프도 기울기는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고요. 면적은 항상 x축과 y축의 곱인데 요즘 이게 해결이 안 되시면 좀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등속도 운동은 속도 일정해. 그러니까 간거리 일정하게 증가해. 이거 중3 내신이죠.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밑에 면적의 의미 있어요. 자, 면적은요. 보시는 것처럼 x축과 y축의 곱이니까 VT죠. 그러니까 면적은 간거리죠. 요거 기울기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는 속도 또는 속력이죠.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렸어요. 그쵸?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모양이다. 기억나요? 자,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x축과 y축의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도인데 이때 1초인 순간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해요? 접선 기울기예요. 그죠? 2초인 순간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접선 기울기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네. 네, 라고 하는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만약에 접선 기울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어차피 시간 속도. 위치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속도인데 그 중에서 접선 기울기는 무슨 속도? 순간 속도. 그렇죠. 그 순간 속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면적은요. 아, 얘는 면적의 의미는 없죠. 자, 면적이 아니고 얘 구간 기울기요. 1초에서 2초를 연결한 구간 기울기 라고 하는 구간 기울기는 뭐 얘기한다고요? 평균 속도 얘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차피 기울기는 속도인데요. 접선 기울기는 순간 속도, 구간 기울기는 평균 속도. 이런 의미 나타내고 있어요. 알아둬야 돼. 고등학교 내신에 다 나오는데 중3 때 배웠는데 고등학교 가서 틀리면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간거리예요. 그러면 개형 상관없이 언제나 간거리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얘는 기울어졌으니까 기울기도 있죠. 기울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뭐겠습니까? 가속도.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나 똑같으니까 등가속도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죠. 이거 면적의 의미 있는데 면적 보시면 만드시면 되죠. AT죠. AT가 뭐였냐? AT가 뭐냐? AT. 너네 가속도의 뜻이 뭐야? 가속도요. 2m/s 제곱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2m. 1초마다 있습니다. 얘는 1초당 속도가 2c 빨라져 이 뜻이잖아요. 그럼 3초 지나면 얼마 빨라졌어요? 6. 2라고 하는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속도 변화를 나온 거죠. 맞지?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을 얘기해. 이거 엄청 중요해. 이 그래프 나오면 중위권과 상위권의 구별이 확실해지거든요. 선생님, 네. 두 번째 그래프에서 면적은 2분의 VT예요. 두 번째 얘요? 네. 여기에서 면적이요? 그 그냥 이동거리 S가 2분의 VT예요. 2분의 VT가. 당연하죠. 삼각형 넓은 거셔야죠. 오른쪽에서 식 대입하면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오른쪽은 또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S가 2분의 VT면은 얘가 기울기가 T분의 S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어떤 거에 기울기요? 예? 아니, 오른쪽에 그게 그 오른쪽은 어딜 기준으로 오른쪽인데요? 맨 오른쪽에 야, 시간 위치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미치겠다 씨. 기울기는 T분의 S 맞죠? 네. 그러면은 2분의 V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T분의 S가 다르잖아. T분의 S인데 이게 2분의 뭐라고요? V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V라고요? 왜냐면 여기서는 2분의 VT가 있으니까 음흠. 그러니까 T를
나누면 t분의 s는 2분의 v가 나오잖아요. 요거 요렇게 여기가 s거든요. 네. t분의 s가 이 순간의 순간속도예요. 그죠? 네. 여기를 t라고 하면 네. 그죠? 그러면 t분의 s가 이 순간의 순간속도인데 네. 그러면 여기를 t라고 놓을게요. 네. 그러면 여기가 v예요. 네. 근데요. 그냥 똑같아요. 2분의 1 vt가 여기에 있는 t분의 s하고 같냐고요? 아니 s하고 같냐고요? 네. 같아요. 그럼 t분의 s가 왜 2분의 v가 아니라 그냥 v예요? t분의 s가 왜 2분의 v가 아니라 그냥 v예요? 이분의 VT가 가 아니라 그냥 v라고 하지 않아요? 순간속도. 몰라 난 EF겠어. 자 여기까지 됐죠? 요거 한번 해봐요. 그냥 문제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습니다. 처음에 위치 0, 그 다음에 2, 6, 12, 20 이거 거리입니다. 자 이거 시간속도 그래프 그려봐. 시간속도 그래프 그리십시오. 숫자 정확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찍으십시오. 시간 속도 네. 시간속도 그래프 그리십시오. 시간이 튄다. 네. 근데 모르는 거 지금 다 해결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못 질문합니다. 있지. 시간, 문제 가지고 숫자, 타임의 약자. 나한테 물어봐. 네.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러려면 평균 속도 구하고 가속도 구하고 그래야 개혁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빨리 안 해요. 아니 아 운동 거리구나. 맞네요. 자, 그래프에 숫자 찍어놓고 그려보세요. 네, 상관없어요. 찍어놓고 그려보세요.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가 이거구나. 자, 100%다 틀렸죠? 이러면 대학을 못 갑니다. 이 셀파이 아니잖아. 자,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위치고요. 자, 나는 속도 구하고 싶어요. 그래야 가속도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야 등가속도인지 아닌지 개형 잡을 수 있어요. 자, 보면은 0에서 1초 동안 1초 걸렸어요. 네. 1초라는 시간 동안 몇 미터 가니? 2m.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예요? 2m per 초예요. 네.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어요. 네. 이 구간의 속력 얼마입니까? 4m. 네, 3m. 그렇다면 이 구간 얼마고요? 6이고요. 이 구간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러면 가속도는요. 기억나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으로 갈 때 얘가 처음 속도, 얘가 나중 속도. 그리고 구간에 걸린 시간은 요 시간 그대로 간다 그랬어. 요 구간 시간. 그러니까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 2 증가했으니까 가속도 얼마? 2. 기억나? 요 구간의 가속도 얼마니? 2. 이 구간도 가속도 얼마니? 2.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다 똑같은 등가속도. 그러니까 시연아, 등가속도 그래프 개형 그렇게 안 나오지. 등가속도 개형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던 아니면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빠르던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알겠지? 얘 등가속도야. 자, 그럼 처음 속도가 0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자, 처음 속도 있는 상태라고 쳐보자. 아직은 잘 몰라. 알겠어? 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0에서 1초 동안 평균 속력이 2라 그랬죠? 그러면 2는 몇 초일 때 속력이에요? 0.5초일 때. 네. 보면 0초부터 1초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고 있어. 그랬을 때 너네 0초부터 1초까지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어디라고 했어? 가운데라고 했지. 그 가운데 속도를 지금 구한 거야, 네가. 그래서 이거 0.5초일 때 속력이 2란 뜻이야. 이거 알겠어? 1초일 때 속력 아니야. 됐지? 됐지? 우리 0초부터 1초까지 평균 속도 얼마야? 그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한가운데요 라고 니네가 얘기하잖아. 그 한가운데 속도가 2라 그랬지. 내가 1초일 때 속도가 2라고 안 했거든. 됐어? 또 1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4라 그랬잖아. 1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가 4라는 얘기는 이 4라는 속도는 몇 초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야? 이거의 정확하게 가운데 1.5초일 때 속력이 얘란 뜻이잖아. 이해돼? 이거야. 등가속도에서 평균 속력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운데 1.5초인 순간의 속도가 얘가 4라는 얘기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되겠어? 그럼 보면 봐봐. 0.5초일 때 순간의 속력이 2. 자, 1.5초일 때 순간 속력이 4. 그러면 0.5초와 1.5초의 정가운데는 어디겠니? 1초. 그러면 이 두 개의 평균 속도가 1초일 때겠죠. 얼마? 3초. 그쵸? 그러면 이제 느껴보세요. 0.5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지고 있어? 1씩. 그럼 꼬맹아, 여기 0초일 때 속도가 얼마여야 되냐? 0초보다 1초 지나서 속도가 1 빨라진 게 2잖아. 그럼 0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오케이. 등가속도에서 평균 속도의 의미 이해하는 거 엄청 중요하고요. 이거 내신에서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라는 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운데 순간의 속도라는 거야. 가운데 순간의 속도라는 거지. 0초부터 1초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 평균 속도가 1초인 순간의 속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찍을 때 1초인 순간의 속도가 2라고 찍고 계셨어요. 그거 아니고요. 그렇다면 얘는 0초일 때 처음 속도가 0이었을까 있었을까 이것도 잡아내셔야 돼요. 알겠어? 그거 잡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밑넓이의 의미는 우리가 아까 단순하게 그려서 수식으로 맞지 않아요. 당연히 안 맞아요. 됐어? 이렇게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개형 이렇게 잡는다. 그랬을 때 기울기 가속도고요. 가속도 우리가 구한 것처럼 2, 다시 말해서 1초 동안 속도 2 증가해. 보이죠? 그 얘기예요. 되겠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어? 그래서 우리 맨날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래프 개형 잡아가지고요. 그것과 관련된 공식 3가지 외우는 거 했었죠. 시간 속도 그래프
기억해.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그랬을 때 기울기는 가속도고 밑넓이는 간거리야. 자,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 처음 속도에서 시간이 t초 지났을 때 속도가 요만큼 증가했어. 요거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AT. 네, 이거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게 속도 증가량이야. AT야. 그치? 요거 세 개 알아두자.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간거리, 그 다음에 처음 속도에 비해서 속도 늘어난 양이 AT로 계산한 속도 변화량이야. 그랬을 때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기억하고 있지? 만들어내. 나중 속도 어떻게 구했는지, 간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시간 모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써지는지 지나간다. 오. 맞지 않니?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하더라? 자, 얘들아 말만 들어봐. 나중 속도 가야 돼. 나중 속도 이거 V 가야 돼. 어떻게 가?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면 되지. 그게 일본 공식이잖아. 왜 그렇게 써놔? 되겠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인 V0에다가 속도 늘어난 양인 AT 더하면 돼. 이게 공식이잖아. 뭐 어려워. 되겠어? 두 번째요.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공식이었어. 기억나?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세요가 공식.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게 공식.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이렇게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지. 이거 뭐였어? 이게 뭐야? 평균 속도. 기억나?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사실은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돼.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이지.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구해. 하지만 공식은 이래.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불러. EAS EAS는 V 제곱만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을 빼면 돼. 얘들아 외워야 돼 이제. 됐죠?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다고요? 등가속도 운동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다고요? 자연낙하. 됐죠? 질량이 1kg짜리 물체가 떨어져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던 처음 속도가 10인 상태로 던져서 떨어지던 중력 밖에 안 받고 떨어지는 모든 운동은 자유낙하야. 무조건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인 게 아니고요.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야? 얘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얼마로 놀 거야? 10으로 놀 거야. 맞죠? 자, 그래프 그려. VT 그래프. 그리고 공식을 중력 가속 자유낙하 공식 세 가지로 바꿔. 몇몇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자유낙하 그래프로 그려봐. 2초 동안 그래프로 그려봐. 그리고 숫자 넣을 수 있는 거 다
자유낙하 시켰어. 그랬을 때 숫자 넣을 수 있는 거 그래프 안에 넣어봐. 근데 이거 G로 써요 아니면 15로 써요? 15로요. 15로. 네. (1초) (2초일 때 속도) (1초) (2초일 때 간거리). 그래프에 넣어봐. 그래놓고 자유낙하 공식으로 등가속도 공식을 바꿔볼 거야. 그래야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 근데 이거 크기는 숫자만 쓰는 거라지. 마이너스 방향이라 했지 새끼야. 아 크기랑 그런 다른 저거 세 가지. 다시. 자, 우리 12주 안에 이거 끝내야 됩니다. 요번에 주차가 짧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갈 건데 그만큼 할 게 많겠죠. 자, 등가속도 운동이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요 그림일 거예요. 그렇죠? 2초 동안 찍으라 그랬으니까 1초, 2초입니다. 1초일 때 속도 얼마? 10입니다. 2초일 때 속도 얼마입니까? 20입니다. 그럼 꼬매나 1초 동안 간거리 얼마야? 불러. 5입니다. 요거 면적이니까. 이거 5입니다. 자, 2초 동안 간거리 얼마일까요? 20. 네, 2초 동안 간거리 20이어야 되는데 1초 동안 5m 갔기 때문에 1초에서 2초 동안 더 간 거리는 얼마다? 15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선생님은 2초까지밖에 안 그리지만 이 그래프 패턴 있는 거 알죠? 자, 1초일 때 면적과 1초에서 2초 더 간 면적 비율이 1대 3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거를 일정한 같은 시간 동안 나누면 면적의 비율은 항상 1, 3, 불러 5, 7 이런 느낌으로 늘어나. 그치? 자, 근데 꼬맹아 이거요. 내가 1kg짜리 떨어뜨렸을 때 너는 자유낙하 그래프 그린 거지? 그럼 1kg짜리 아니야. 10kg짜리로 바꿀 거야. 그래프 바꿔. 10kg짜리 떨어뜨릴 거야. 그래프 바꿔. 빨리 떨어질 것 같긴 해 느낌상. 느낌상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까? 얘기해 어떻게? 똑같아요. 네, 그래프의 차이 있어 없어? 없어. 자유낙하 할 때요. 물체가 받는 힘은 물체의 중력이고요. 이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인데 어차피 가속도는 질량하고 무관하거든요. 그러니 1kg를 떨어뜨리던 10kg를 떨어뜨리던 갈릴레이의 실험 진공 상태에서 1kg를 떨어뜨리던 2kg를 떨어뜨리던 걔네들은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됐어? 그러니까 자유낙하 그래프는요.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없어. 그럼 다시 말할게. 지구에서 자유낙하 그래프 딱 하나밖에 없어. 얘야. 알겠어?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어.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숫자는 외우라고요. 알겠냐? 이 정도의 숫자는 외우라고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 할 때 질량하고 무관해?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자유낙하로 바꿀 건데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우리가 해보자 그랬어. 그럼 처음 속도 0이야 꼬매가. 그럼 여기 다 지워져. 보여? 그리고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야? 중력 가속도야. 그쵸? 그러니 첫 번째 1번 문제예요. 얘 떨어졌을 때 나중 속도는 무조건 GT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속도 증가에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속도 증가에 어떻게 구한다고요? AT니까 GT죠. 그러니까 t초 지났을 때 나중 속도는 그냥 GT죠.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나 궁금해. 이 새끼가 떨어질 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20이야. 몇 초 동안 떨어졌다는 얘기야?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나오죠. 낙하한 시간은 수직 속도를 뭘로 나누면 돼? 중력과 속도. 맞지?
그럼 낙하한 지 몇 초 걸렸다는 거야? 2초. 이 얘기하는 거야. 어떤 애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30이래. 몇 초 걸렸을까? 3초. 네,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하셔요. 저는 지금 뚝 떨어지는 숫자를 주지만 학교에선 뚝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 걸 주겠죠. 이거 15야. 되겠어? 네. 이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면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그게 첫 번째 공식을 변형한 겁니다. 되겠냐? 자유낙하에서 첫 번째 공식 V는 GT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T는 G분의 V입니다. 납득하죠? 네. 두 번째요. 우리요 수평으로 간 거리는 습관적으로 S로 쓰는데요. 수직으로 올라간 거리, 내려간 거리, 수직 거리는 습관적으로 H로 씁니다. 하이 약자. 그냥 S로 쓰셔도 무방하고요. 그냥 물리의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낙하 거리는 보세요. 이거 뭡니까? 2분의 1 GT 제곱. 근데 중력과 속도가 얼마야? 10. 그러니까 낙하 거리는 무조건 5T 제곱이에요.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이가 그래서 네 20m 낙하했다고 치자. 몇 초 걸렸을까? 아는 거야. 속력을 주고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낙하 거리를 주고 걸린 시간 구하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거 t로 정리해봐. 어떻게 되니? 루트 g분의 2h야. 그러니까 낙하 거리를 주고 몇 초 걸렸냐?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력과 속도 10에다가 2 곱하기 낙하 거리 20 그래서 계산하면 아, 이 새끼 2초 만에 떨어졌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2초 만에 떨어졌으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20이겠구나.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유기적으로. 딱 여기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물리는요. 공식을 살아있는 형태로 막 바꿔서 쓰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셔야 수능 문제가 풀립니다. 학교 내신도 풀리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거 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요거요. EGH는 나중 속도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시간을 안 주고 막바로 20m 낙하한 후에 속도가 얼마일 거야? 그냥 이런 거 물어봐요. 20m 낙하했을 때 속도가 얼마야? 라고 하면 얘는 V는 루트 EGH겠지. 그러니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곱하기 낙하 거리 20. 아하, 얘는 낙하한 후에 속력이 20이었겠구나. 이런 것들 알아낼 수 있어요. 됐죠? 지구상의 자유낙하 그래프 하나입니다. 질량하고 무관하니까. 그랬을 때 자유낙하에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공식들이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겠지? 꼬맹아, 이걸 못 외우면 얘를 쓸 수가 없어. 해야 돼. 알겠어? 이것만 외우고 그건 그때그때 맞춰서 변형시키면 되죠. 알겠냐? 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건 자유낙하. 두 번째 뭐 있어? 연직상. 그렇죠. 연직상관운동. 똑바로 던져. 자, 꼬맹아, 똑바로 던져 올리는 연직상관운동. 20의 속력으로 던질 거야. 몇 초 동안 올라가게? 왜? 중력이 똑같죠. 얘 언제까지 올라갈까? 영대. 속도가 0될 때까지 올라가니까. 되겠죠? 네. 자, 그때까지 그래프 그려. 쓸 수 있는 숫자 집어넣어. 오늘 시험 안 보죠? 이거 마셔. 아 이거 시험. 시간 되면 보고. 아, 자, 여기에 숫자 쓸 수 있는 거 써보세요. 1초. 여기 바닥에 닿았을 때가 몇 초? 물 한 잔 마셔야 돼요. 네. 네. 그 처음부터 얼마?
전체 간거리는 얼마야? 간거리 네? 2초 동안 떨어진 20. 거 올라간 거리 얼마? 20이죠. 맞아? 1초 동안은 운돌비는 아 아닌가. 10 같은 소리 하지 말고 15. 15죠. 오. 이거 15, 이거 5. 뭐예요? 이거 뭔가 있죠? 아, 3, 1. 이거 자유낙하와 그래프 뭐예요? 거꾸로 그린 거죠. 네. 선대칭. 그쵸? 자유낙하 그래프 거꾸로 그린 거예요. 그럼 보면 연직상방도 그래프 아니 저기 공식 세 가지 연직상방으로 바꿀 거야. 얘는 처음 속도가 있었어. 나중 속도가 0인 거지. 그럼 가속도는 뭐라고 쓸래? 가속도 뭐라고 쓸래? 마이너스 네. 물체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면 중력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직상반 운동에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예요. 되겠어? 자, 그걸로 공식 세 가지 바꿔봐. V제로를 그러면 20으로 써요. 네. 아니요, 그냥 V제로로 쓰면 돼요. V는 그럼 0으로 써요? 네, V는 0이니까 없애면 되고요. V제로는 살리고요. 했어요. 자, 처음 속도가 오히려 살아납니다. 나중 속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로 바뀌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요. 얘는 0은 V0 마이너스 GT죠. 그래서 예쁘게 쓰려고 얘 이양합니다. 그래서 연직상반에서는 처음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거야 라고 하는 V0는 GT. 그러면 이걸로 뭐 할 수 있어? 너네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속도를 알면 얘 몇 초 동안 올라가? 똑같아요. 처음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20으로 던졌기 때문에 얘는 2초 동안 올라갈 거야. 이 얘기 한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던졌을 때 올라간 높이 H는 보이세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그 다음 시간을 모를 때 마이너스 2GH는 처음 속도의 제곱이죠. 근데 둘 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동시에 제거하면 되죠. 그러니 처음 속도를 알고 나서 얘 20으로 던졌네? 그럼 몇 미터 올라갈까? 이런 얘기죠. 20으로 던졌는데 몇 미터 올라가니? 당연하죠. H는 2G분의 V0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20의 제곱은 보시는 것처럼 이 새끼 20m 올라가네?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풀죠. 바보죠. 어차피 20으로 던진 거랑 뭐가 똑같을까요? 20으로 던졌을 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죠? 그럼 거꾸로 0에서 20이 될 때까지 내려온 자연낙하와 어떨까? 물리량이 똑같아. 연직상반 운동은 자연낙하로 풀면 돼요. 그 속도가 될 때까지 내려온 거리로 계산해도 똑같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대부분 연직상반 운동은 자연낙하로 바꿔서 그냥 풀어도 금방하다. 알겠어?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면 20으로 던져. 얘 언제까지 올라간다고?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떨어져요.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높이에 오면 다시 속도가 얼마가 될까? 0. 20. 20 되겠지. 자,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다 보는 게 물리원의 가장 큰 심화야. 더 이상은 못 가. 그 다음을 가는 게 물투고. 알겠지?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까지 보는 걸 우리가 연직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리원의 최고 심화야. 되겠니? 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얘 20으로 던졌어.
제자리로 올 때까지 그래프 그려봐. 상반이 뭐예요? 상반은 위쪽. 얘는 연직 운동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다 보겠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 먼저. 네? 네, 올라가는 거 먼저요. 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걸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 시간 속력 그래프 아니야. 어. 저번에 전 그거 재밌었는데. 그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아, 특수상 뭐. 아 그거 그냥 과학 다큐 보는 거 더 재밌었는데. 아, 바뀌어보고 싶은데. 알았어. 이거 속도도 V예요. 네. 그러네. 부분이 없네. 차별 없는. 무슨 시지? 그게. 자, 지나간다. 이거 맞지 않아요? 오, 맞았어. 어떤 거예요? 아니요? 어떤 그래프야? 이렇게. 자, 이거 맨 처음에 속도 얼마인데? 이거. 아니, 던졌잖아요. 20으로 던졌다고. 그럼 처음 속도 너무 20. 공이 상승이잖아요. 거기 상승은 상승기도 탔네. 자, 그러면 쟤도 좀 많이. 아까 그래프 맞았어. 속도 그래프야. 방향 봐야지. 이빨 되게 심해. 자, 입 다물어. 다른 애들한테 방해야. 맨 처음에 20으로 던졌어. 그리고 나서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렇게 그리고 싶지? 그거 속력? 속력 그래프야.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 그랬어. 그쵸? 거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죠. 맞았어. 자, 이제 제가 그립니다. 오면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 그러죠. 근데 잘 봐요. 얘 올라갔다가 뭐하니? 내려오죠. 방향이 정반대죠. 속도에서 방향은 뭘로 표현한다 그랬어? 마로 표현하죠. 처음 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내려올 때 속도는 마이너스 속도가 그려져야죠. 그러면 속도 그래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그려져야죠. 이제 이겁니다. 1사분면과 4사분면 다 그립니다. 처음 속도가 20에서 0 되는 이 그래프 그대로죠, 처음은. 그러니까 처음은 그대로 이거죠. 그렇죠? 이거 20이고요. 속도가 0 될 때까지 2초 걸리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점점 빨라지죠?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요. 됐나? 자, 근데 보면 생각해. 올라가는데 2초 걸렸어.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릴까? 2초. 2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일까? 4겠죠. 그리고요, 같은 물체면 같은 높이에서 빠르기 똑같거든요. 빠르기 똑같아요. 던질 때 20이면 내려올 때 얼마입니까? 20. 왜 그런 줄 아세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보존되잖아요. 와. 아이씨. 그러니까 여기 얼마? 와. 네, 이게 마이너스 20. 이거죠.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야. 이 그래프를 너네들은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리고 싶어 하지, 이건 시간 속도가 아니고 시간 속력 그래프야. 방향 안 보고 빠르기만 본 거야. 알겠어? 이건 시간 속력 그래프지.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지. 되겠냐? 그래서 물리에서의 심화는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운동을 한꺼번에 다 그린다? 이게 최고 난도야. 너네한테. 되겠어? 그랬을 때 꼬맹아 봐봐. 얘 등가속도 운동일 거 아닐까? 올라갔다 내려와. 등가속도일 거 아닐까? 맞아요. 맞죠? 이거 기울기 보세요. 바뀐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연직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입니다. 맞죠?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간거리라고 그랬죠. 보면 요 넓이 얼마야? 20 이거 무슨 거리야? 올라가고 이거 올라간 거리죠. 올라간 거리가 위쪽 방향으로 20이에요. 그러면 요 거리 뭘까? 내려가고 내려간 거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이죠. 같아야죠. 올라간 거리하고 내려간 거리 같아야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하세요.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구해.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 구해. 계산해 빨리. 은교, 평균 속력 얼마 나와? 얼마? 치민, 속력 얼마 나와? 10? 평균 속도는? 0이요? 맞아요? 네. 자, 평균 속력은요, 말 그대로 총 걸린 시간으로 총 이동거리 나누는 거죠. 얘는 0에서 4초까지니까 4초 걸렸습니다. 자, 이동거리는 밑에 있는 면적에 부호 띄고 더하시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20, 얘는 마이너스 20인데 부호 생략하셔야죠. 왜? 이동거리 방향 없으니까. 그래서 더하시면 40. 그래서 계산하면 10.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근데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으로 변이 나누는 겁니다. 총 걸린 시간 4초인데 변이는 방향 있으니까 부호 달고 더하셔야죠. 그럼 얼마입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 0이다. 되겠어? 되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연직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보면은 얘요. 던졌어. 올라갈 때 2초,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2초. 그래서 4초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어. 근데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6초 걸렸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어. 아 바닥에도 나왔죠. 공기가 공기 정화 없어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어요. 무슨 말이야? 거기에서 네, 던진 곳이 건물이야. 그래서 건물 밑에 내려. 아 솔직히 이거는 좀 왜요? 아니 건물에서 던져서요. 그 높이까지 오는데 4초 걸렸는데 네. 얘가 바닥에 닿을 때 6초라는 건 4초부터 6초까지 더 내려왔다는 거죠. 건물 위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됐어? 자, 이 그래프 연장해서 그려봐. 6초 동안. 저 그래프에다가 연장해봐. 2초 걸렸어.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려서 그 그래프 연장해서 그려. 그래놓고 건물 높이 구해. 그래프에 어디가 건물 높이인지 찾아내. 총 걸린 시간이 6초. 네, 총 걸린 시간이 6초죠. 건물 높이가 이거 아니야? 7, 6, 7. 속력도 찾아내고 건물 높이도 찾아내고. 여기 피부는 마이너스 40. 왜 20이야? 건물 높이. 왜 20이야? 아 그래프 더 연장해야죠. 이해를 못했어. 박태나. 와. 밥탱이가 나도. 자, 어떻게 그리는 줄 알죠? 자,
여기는 4초까지니까 6초까지는 2초 더 가서 여기가 6초겠죠. 네. 그럼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져요? 10씩 빨라지는 거니까 2초 더 가면 여기 속력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0이죠. 맞아. 그랬을 때 건물 높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요게 건물 높이죠. 4초부터 6초까지 더 간 거리. 맞아? 그러면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20,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40. 그럼 평균 속도 얼마? 마 30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면 건물 높이죠. 얼마 나옵니까? 얼마입니까? 안 들려. 60m. 네, 마이너스 60. 맞아? 마이너스 왜 붙었을까? 자, 맨 처음에 올라가는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죠. 근데 얘는 건물에서 도착점은 여기 방향 이 방향이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그리고 건물 높이가 60이라는 뜻이야. 네. 자, 그래프 상으로는 여기 나타나. 이걸 그래프가 아니고 얘 등가 속도니까 아까 그 세 가지 공식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이거 공식 있죠.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집어넣으면 이 S는 이동거리가 나올까요? 변이가 나올까요? 변이. 해보십시오. 지금 집어넣어. 얘 가속도 마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6초 동안 그랬으니까 시간은 6초입니다. 처음 던진 속도는 20이고요. 집어넣어봐 빨리. 화장실 빠르게 날라고. 이거 만약에 이동거리 계산하면 20, 60이니까 100 나와야 되고요. 변이였으면 60 나와야 돼요. 뭐 나오는지 계산해보세요. 액정이 계속 뒷면이 깨져서 메인보드가 보이는데요. 자, 계산해서 얼마 나와 있어? 마이너스 60이요. 마이너스 60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이 S는요. 변이값 구하는 식이지 이동거리값 구하는 식이 아니었어요. 변이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요. 건물 높이 구해라 라고 하는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 S값 구하시면 그 자체가 건물 높이. 근데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 되겠어? 이거 처음 속도 20이고요. 시간 6초고요. 자,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6이 36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120 마이너스 180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이가 마이너스 60이야 이렇게 나온다. 알겠어? 우리가 구한 S값은 변이었다. 이동거리 구하는 식이 아니다. 되겠냐?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으면 시간속도 그래프 방향을 몇 초일 때 바꿨어? 2초. 2초. 그래서 속도의 부호 방향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속도 부호가 운동 방향을 얘기해. 알겠어? 속도 부호가 바뀌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 몇 개씩 보죠. 자, 꼬맹아, 거기에 있는 13페이지 1번 넘기면 2번, 3번 보이죠? 이 문제는 수능 기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16페이지 보이죠? 이거는 형아들이 내신 대비할 때 푸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의 문제들을 정리한 거고요.
되겠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는요, 세 문제 먼저 풀죠. 15페이지까지 1, 2, 3 시작. 와. 아, 풀고 있었어. 네. 저는 일단 그만 떨어뜨려, 딸내만. 씨. 이게 하루 종일 떨어뜨리네. 그냥 속력이라면 순간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이에요. 그냥 속력이라고 하면 평균 속력이죠. 평균이라는 단어는 생략하지만 순간이라는 단어는 생각 못하거든요. 풀었어요. 뒤에 풀어요. 네? 풀었어요. 네. 선생님, 지표에 의해서 가만히 떨어뜨릴 물체라고 하면 그거는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 가로치고 뭐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몇 번 문제요? 6번에 1번. 아니, 가속도 너무 네, 걔는 공기 저항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한 번 이따가 설명할게요. 답지 줬잖아. 문제가 있어. 아, 맞긴 맞았어. 아, 맞았어.
파란색이잖아. 쪽이 잘 맞아. 아니 가맙고. 자, 하죠. 답은 513. 자, 1번 봅니다. 1번은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아닌 거 인지하고 보셨나 확인. 얘는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니? 속보. 속도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A. A는요, 속도가 돼서 바뀌었죠. 됐냐? 여기가 몇 초냐? 2초.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얘는 D만큼 떨어져서 기준점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준점을 향해서 왔다가 T초일 때 기준점 밟고 다시 기준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럼 방향 바꿨죠? 몇 초일 때 바꿨습니까? T2. 네. 그래서 얘는 기억 보기 보시면 T초일 때 A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 자, 그다음에 ET일 때 A와 A가 B보다 속력이 더 크니? 라고 했어요. 자, 얘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B를 보면 기울기 일정하죠? B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ET일 때라고 했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으니까 ET일 때 A 기울기 이거, B 기울기 이거 당연히 A의 속력이 더 커요. 맞아요. 기울기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0에서 3t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속도 구하라고 했어요. 3t 동안에 A의 속도와 B의 속도 비교하라는 얘기야. 속도는 변이로 계산하는 거야. 자, 3t일 때까지 A의 변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왔죠. 출발점이 여기죠. 도착점은 여기죠. 그럼 변이 이거죠. 이 변이 얼마일까요? D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t일 때까지 B의 변이는요. B의 변이는 요거죠. 얼마? D. 두 개 같네. 이게요. 변이가 같아서 넘어가죠. 자, 두 번째는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이제 볼 수 있는 항목이 됐죠. 실제로 수능에서는 1사분면과 4사분면 다 써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플러스 4고 여기 마이너스 2죠. 얘 위쪽으로 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또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운동 방향은 X절편에서 바뀌는 거라서 얘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5. 얘 운동 방향은요. 2초일 때만 바뀌었어. 5초는 절편이 아니죠. 여기서 그냥 멈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 한 번 바뀌었어. 자, 그랬을 때 보시면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2초일 때 가속도는 이거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기울기를 여기까지 구하던 여기까지 구하던 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저는 요만큼만 구할게요. 0에서 2초까지니까 2초 동안에 속도는 4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얘 가속도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만 쓰라 그랬으니까 2 쓴 거 맞습니다. 자, 1번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이라고 합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와 4초일 때가 같니? 그런데 꼬맹아 A는 불러 N분의 F죠. 네.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니? F. 힘 방향이.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바뀐 적이 있니? 또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 적이 있니? 자, 가속도의 방향은 기울기 방향이죠. 네. 맞죠? 기울기 방향이죠. 그래서 보세요. 가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와 4초일 때가 같니?
1초일 때는 마이너스 가속도 방향이죠. 4초일 때는요. 뭡니까? 플러스 가속도 방향이죠.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가속도 방향 그래프 기울기 방향입니다. 디귿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력은요? 라고 했습니다. 평균 속력 물어봤어요. 0에서 5초까지니까 5초 동안. 됐어. 자, 이동 거리 구하셔야 돼요. 부호 띄고. 얘 얼마? 4. 얘 얼마? 4 아닌가? 응? 아 3. 이거 얼마인데? 어. 네, 3이죠. 그럼 얘는 7이죠. 그러니까 얘 얼마입니까? 1.4. 1.4죠. 이렇게 갑니다. 네. 3번이요. 자, 그림 가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 A, B가 0초일 때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나는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5초일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P에서 B까지의 거리보다 P에서 B까지의 거리보다 15만큼 작다. 뭐 그렇대요. 자, 맨 처음에요. 여기 땅 하니까 기준점에서 A도 가, B도 가. 근데요. 자, 5초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B는 이만큼 가 있어요. B는 여기까지 가 있고 A는 요만큼 가 있고 둘 사이의 거리 차이가 얼마? 15m. 요 얘기네요. 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때요. 보면 우리가 실제로 간거리 누구 거 구할 수 있어? A 거 구할 수 있죠. 응? 없네? 거짓말. A 거 못 구하네? 여기 V가 없으니까. 대신에 뭐 구할 수 있냐? 우리 그거 알려줬지?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 이 그래프에 어디 있어? 여기 4랑 V 사이 A의 네. 이쪽이라. A가 간 거리는 이거고요. B가 간 거리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 차이는 두 그래프 사이의 면적. 이게 둘 사이의 거리 차이야. 맞아? 이 면적이 얼마라고? 이게 15라고. 그럼 보면 요거 삼각형이야. 요게 얼마? 5. 요거는 x라고 치자. 네. x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 15야. x 얼마? 6. 6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차이가 6 나와야죠.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10이죠. 되겠어? 이야, 둘 사이의 거리 차이 이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V는 10이다 맞는 거고요. 3초일 때 A의 가속도는요. 네. 3초일 때 애매한 가속도 구하지 말고 어차피 기울기 똑같으니까 5초일 때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죠? 됐어? 5분의 6이니까 얼마니? 1.2네요. A의 가속도 1.2입니다. 자, 5초일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요. 네, 5초일 때 이제 이거 넓이 구하라고. A. 그래서 자, 처음 속도 4, 나중 속도 10, 평균 속도 얼마? 4하고 10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고 묻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얼마? 7입니다. 그럼 평균 속도 7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얼마? 35. 그래서 A가 간 거리 이거 35. 되겠어? 이런 얘기. 여기까지 질문. 괜찮냐? 자, 10분만 끊었다가 두 번째 뉴턴의 운동법칙 가자. 하은, 잠 깨라. 나